마켓 타이밍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MBN 골드 신광섭 매니저님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저는 마냥 좋아할 수밖에 없던 게 마치 연인과 이제 마지막 이별 여행하러 두물머리 가서 핫도그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시장 보셨나요? 두물머리 갔다 오셨나 보네요. 경험담을 얘기하신 거 보니까. 에이, 제 경험담 아니죠. 좋죠. 두물머리 좋습니다. 예, 경기도 쪽에 가시면은 꼭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급반등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반가운 뭔가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우리나라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휴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그 이틀치가 한 번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에 미국 시장이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네. S&P 500. 그러니까 통상 이제 S&P 500 다우존스가 조금 이제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나스닥이 좀 많이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거의 이 3대 시장이 거의 엇비슷하게 올라갔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요인들은 뭐 아시다시피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반증, 그에 따라서 긴축이 조금 사그라들 것이다. 오늘 밤에 중요한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그 영향으로 시장이 여기서 다시 또 꺾일지 안 꺾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하회가 나와야 되겠죠. 예상치보다. 지금 계속해서 한 3달 연속인가요? 계속해서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재차 또 시장이 상승폭을 또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포인트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전략가죠. 그 분을 소개를 할 텐데 뭐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분이 이제 3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월가스 1위를 적중률을 보였던 분이 나는데 지금 이제 최근 10월달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이미 지금 뭐 너이버라든지 포털 사이트에서 보시면 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번역 기사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 요약을 좀 하자면 베어 마켓 랠리는 끝난 지 오래가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지금 반등장에 대해서는 이제 리바운딩 장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여기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글씨체가 보이시죠? 10월 안으로 SPX 지수, S&P 500 지수가 3,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좀 더 보고서가 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더 잘 첨부된 보고서인데 그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빅롱.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 상승 추세로 보는 부분들은 내년 1분기 정도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강달러 장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이제 달러가 피크를 쳐서 자기들에 대한 하우스뷰는 이제 달러를 쇼치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좀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을 빅롱 관점을 이머징 마켓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장보다는 이머징 마켓을 제시했다. 그럼 이머징 마켓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1위가 중국, 2위가 대만, 그리고 3, 4등이 이제 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뭔가 좋은 긍정적인 기류가 섞일 수 있다는 관점이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용부도 스와프라든지 이런 크레디트 이벤트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감들이 많이 있는데 11월 중순에 이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1월 17일부터 19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뭔가 정책적인 패닉이 좀 돌면서 패닉 셀링이 좀 나왔다가 그 이후에 랠리가 제대로 된 본격 반등 랠리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실제로 이제 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랠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뭐 올해 4분기 코스피 가격 밴드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하게 되면 뭐 2,200에서 2,400, 뭐 2,300에서 2,500 이렇게 이제 밴드를 제시하는데 확실히 월간은 화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월 안으로 일단 S&P 500 지수를 3,000 초반까지 하향 목표가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10월 말일 날이 할로윈 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할로윈 데이까지 쇼쳐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최종 하향 목표가가 3,022고 이거 뭐 계산값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딱 뚜렷하게 나오는 숫자가 뭐냐면 3333. 그러니까 SPX 기준으로 3,333포인트를 시온 안으로는 이탈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와, 이거는 이제 10월 안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왜냐면 지금 S&P 500이 어제 폭등 나왔잖아요. 3,750인가 지금 넘어가는 걸로 이제 3,800 근처인데 그럼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은 3,300까지도 빠진다. 지금 이제 3,800 근처거든요.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앵커님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계산해 보니까 3,800 기준으로 3,300까지만 빠져도 절반에 빠지는 거니까 15% 빠지는 거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15% 빠지면 몇 프로가 하향 조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2,000에 깨지는 거죠. 1,900. 3,000 초반까지 가면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웃긴 거죠. 이런 게. 저도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무서운 게 뭐냐면 다음 볼게요. 너무나 잘 맞췄어요. 너무나 잘 맞췄던 전략가였기 때문에 8월 14일 날 베어마켓 끌렸다고 월가에서 최초로 외쳤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9월 2일 날도 9월 안으로는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기 기대한다고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9월 말이라 전저점 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반영한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위가 이제 2등 정도 되는 2, 3위 정도의 랭킹 돼 있는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홍보 좀 할게요. 예, 저희 녹색 밴드가 있는데 오시면은 이제 관련된 부분들 조금 이제 외국계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읽고 나서 요약본을 정리해 드리니까 녹색 밴드에다가 MBA 신경써 검색하시면 되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하나죠. 마이클 윌슨.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증시 바이코를 의견 내지 않았습니까? 대만 증시랑.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던 부분 뭐냐면 이쪽 아래쪽 보시면 이게 대차 대조표인데요. G4 국가들, 그러니까 G4 국가의 중앙은행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차 대조표인데 그림은 잘 안 보시겠지만 대차 대조표를 좀 봤을 때는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직 대차 대조표 그 QT라고 부르죠. 절반도 시행 안 하는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클 하트넨 다음에 적중률이 뛰어난 사람인데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이 연준의 피벗 기대감, 정책 완화, 피벗이라는 게 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지만 피벗이 변화가 있어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또 저점 이탈할 거다. 이분도 이제 10월 전만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갔던 계기, 피벗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또 8월 달에 또 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또 횡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연준이 11월 달에 빅스텝 밟을 거야. 인플레 꺾이면은 다음 주에 PPI 발표되니까 이거 좀 꺾이면 될 거야.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니까 될 거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맞았죠? 뒤통수 맞았죠. 잭슨 홀에서 완전히 그냥 뒤통수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희망이로. 근데 이걸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나오시죠. 대공황 차트. 하락 나왔다가 반등을 되돌림을 절반 정도 줬다가 계속하면서 롱숏을 동시에 죽여버리는 그런 장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프로 선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갈 줄 알고 들려뒀다가 또 훅 빠지면은 손절치고 인버스 잡았다가 인버스 쭉 수익 나다가 또 반납하고 계속 이런 장세가 일단은 11월 초반까지는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포인트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 전문가들이 오늘 아침에 나온 UBS 보면 네. 반등에 속지 말라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전 못 봤는데 확실히 잉글랜드 출신 남네. 네, 그렇다면 월가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마이클이라면 또 네. 매경 인심을 조금 더 써서 한반도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신광섭 매니저님의 또 이번 마켓 타이밍 전략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모델은 당연히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바로 원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한번 모델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어떤 네. 타이밍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원달러죠. 네. 지금 아직 안 나와서 네. 말씀으로 해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나왔네요. 네. 일단 일간으로 좀 보았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오늘이 10월 5일이니까 오늘 반향 강도가 잡혀 있어요. 반향 강도 잡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10월 7일 날이 네모칸 박스로 그려지는데 이 날에 굉장히 큰 변곡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뭔가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면 지수는 빠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를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작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패닉 강도라는 게 무조건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급격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6일 날 패닉 강도가 이제 반영 변경이 잡히더라도 좀 하향 조정됐다가 10월 7일 날 반영 강도가 100% 잡혀 있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또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9월 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상대 저항가 1,416원이죠. 12원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된 겁니다. 결국은 한 달 만에 벌써 1,460원까지 뛰었죠. 자, 결론 빠르게 도달할게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 랠리가 한 1, 2주 정도 이어져야 된다 보는데 개량 모델상으로 달러를 활용했을 때는 5, 6일부터 반등이 마무리되고 재차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빨간색은 그러면 매니저님의 생각이신 네, 건가요? 이건 제 생각인데 뭐 개량 모델은 파란색이다. 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최고 전략가 마이클의 말이 조금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의 함께했고요. MBN골드 매니저의 그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 없고요. 내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